제 방송에 오셔서 댓글을, 특히 홍준표 전 대표를 비난, 비방, 비판 이런 걸 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홍준표를 싫어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춘향이 향단이 발언.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이에 비유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이 둘. 결국에는 박근혜 때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요거 때문에 홍준표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그래도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오해를 푸는 차원으로 제가 방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의 산에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말에 뒤덮여서 탄핵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런데 이 일이 박근혜한테만 일어났을까요? 이 거짓말의 산이? 거짓의 산은 박근혜에게만 향했나요? 유언비어, 선동, 거짓 선동 이런 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인 것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피해자는 누굴까요? 거짓 선동, 거짓의 산. 두 번째 피해자는 제가 볼 때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열심히 나름대로 최전방에서 서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홍준표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계속 모함을 하고 거짓 음해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진 거짓 선동과 거짓 프레임과 거짓의 산은 걷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진실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에게도 그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거짓 프레임과 거짓 선동과 거짓의 산이 쌓여져 있는데 이것을 파헤치고 진실을 보려는 노력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캐릭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되게 불쌍한 캐릭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홍준표라는 캐릭터가 솔직히 불쌍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언제나 당당하고 가열차고 투쟁력 있고 좀 투사 같고 이런 센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이 홍준표를 뒤엎고 있는 그 모든 거짓들이 사실인 걸로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홍준표에게 씌워진 막말 프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인식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론에서 보도한 거에 의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냥 짓밟아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로 홍준표가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춘향이 향단이 발언에 대한 전체적인 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 못 들어보고 언론에서 딱 춘향이 향단이 이 단어만 딱딱 집어서 말한 걸로만 막말이다 라고 프레임 씌운 요것만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 자문을 할 데가 없어서 난잡한 애들하고 노는 허접한 여자한테 인사도 물어보고 정책도 물어봤냐. 이건 정치적으로 탄핵감이다. 이때 당시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고영태랑 이런 호스트바에 다니고 이런 난잡한 애들이랑 놀았다 이런 게 여기저기 다 알려졌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탄핵감이다. 저런 여자한테 물어봤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홍준표가 내 생각엔 이렇다가 아니에요.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 국민들이 보기에 말하자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런 게 아니겠느냐. 국민들의 그때 당시에 국민적인 분위기,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한 표현이에요. 이 춘향이 향단이 발언 자체가 홍준표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어. 요게 아니에요. 요 뉘앙스가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저런 난잡한 애들, 고영태나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는 이런 난잡한 여자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뭐하고
한 거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탄핵감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 아니냐, 요 얘기예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 얘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홍준표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정치적 탄핵과 사법적 입증은 다른 문제다. 특검은 정치검찰이며 특검의 공소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냐, 이 얘기까지 했어요. 이 얘기는 딱 잘라먹었죠. 언론에서는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 뒷얘기는 잘라먹었습니다. 왜? 홍준표한테 막말 프레임을 씌워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알던 그 내용과 일치하나요? 홍준표가 박근혜를 정말 무시하고 생매장하려고 한 내용이라고 느껴지세요? 정치적 탄핵과 사법적 입증은 다른 문제다. 특검은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특검할 때 정치검찰이고, 이 특검을 정치검찰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특검의 공소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걸 갖고 어떻게 탄핵을 하냐, 법리적으로 볼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는 탄핵에 찬성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거죠.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늘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정치적인 탄핵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는 탄핵이 말이 안 된다. 부당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춘향이 향단이 발언 요거 어때요? 정말 홍준표가 정말 그야말로 찢어 죽여 버릴 만큼 잘못했나요? 이 말을 볼 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되게 안타깝지 않나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홍준표의 그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정말 처참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출당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을 출당할 때 어떤 명분, 어떤 내용으로 출당을 했는지 전문을 아마 다들 안 보신 것 같아요. 악마에 편집된, 정말 홍준표가 나쁜 모양새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처절하게 버린 것처럼 편집된 그런 영상, 그런 내용만 접했던 것 같아요.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킬 때 어떤 내용으로 출당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친모라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당이 재집권하는데 주인공이 되었으나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고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파면당하고 검찰의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한 정치 재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당으로 계속 낙인을 찍어서 한국 보수파 세력들을 모두 괴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죠.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 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기는 하여도 국정 능력과 책임 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오늘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는 백척간도에 와 있고 경제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 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 우혁신하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 이런 공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최순실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탄핵소추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이때 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물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의 전략이 틀렸다. 홍준표는 어쨌든 자기는 나름대로 당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략은 좀 내가 볼 때는 좀 틀린 전략, 잘못된 전략이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어디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디 있나요?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정당에서 당대표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런 이미지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대표로서 당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갖고 자기 개인적인 뭐 정치를 잘해보려고 이런 건 없었다니까요.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전임 대통령을 출당해서 그 출당한 당대표의 인기가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야말로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이렇게 잘 포장하는 게 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전략적이든 정무적이든 판단을 해서 당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당대표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출당이 반드시 무조건 틀린 결정이었다라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홍준표는 몸살이지 않는다. 자신의 보신, 자신의 몸을 사리기 위한 이런 판단을 내리진 않는다. 적어도 내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여러 곳에서 비판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내가 이 전략이 더 좋다라고 믿는 방향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의 반만큼만, 절반만큼만 한 번쯤은 홍준표 입장에서 내가 홍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판단이 과연 정말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개인의 이익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얻은 것도 없고, 춘향이 향단이 발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것 같다,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내용이고, 출당 문제 같은 경우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전략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홍준표 본인은 당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 이것이다. 출당을 시켜야지만 당과 나라가 살 수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라는 점, 이 점만큼은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음모론자들처럼 야 얘는 자유한국당을 말아먹으려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놈이야 이렇게 예단을 해버리고 나서 해석을 하면은 적당한 해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한 거야 이렇게 논리를 갖다 붙이면 억지로 갖다 붙이면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정치를 하고 당에서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를 고민해 봐야 올바른 정말 음모론이 아닌 정말 사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